라면 끓여 먹었어요. 라면 먹고 싶어가지고 라면 먹었어요. 오늘도 날씨 좋았죠? 추울음 날씨 같아요. 요즘에 날씨가. 근데 진짜 태양이 너무 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크림 꼭 바르고 모자도 쓰고 그래서 피부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여러 생을 살면서 지어놓은 그런 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의 무게들이나 그런 어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참 얽히고 설켜서 참 많은 인연들을 만들어 놨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부처님도 그런 지어놓으신 그런 업들은 피해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저도 또 지어놓은 바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만나는 어변들이 또 많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만난 인연들을 쭉 이렇게 필름을 펼치듯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한테 상처를 주거나 가슴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제가 또 저의 어리석음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또 그렇게 힘들게 하거나 아팠던 그런 인연들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늘 닦아야 될 것은 자기 마음인데 우리가 자기 마음, 자기 정신 하나 똑바로 잡고 가지를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아무리 밝은 걸 가르쳐 주려고 해도 그런 업의 무게, 업습이란 참 무섭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좋은 건 딱 바로 딱 이렇게 잡아서 자기 걸로 만들고 그걸 자기 재산으로 가져가면 되는데 참 그거 하나 쉽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 어디 뭐 성직자로 있으면서 성직에 몸을 담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자주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어느 곳에 머물더라도 자기 마음 하나 지키고 내가 마음의 주인이 돼서 내 정신을 바르게 세우고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올바르게 가겠다 이렇게 정신을 잡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이렇게 말로 뱉고 행동하고 이런 거 다 자체가 자기의 업을 만들어가고 그런 건데 진짜 뭐 특별히 그렇게 자기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도 자기의 그런 업의 습관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손가락을 가리키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안면 근육이라든지 그런 것들로도 다 업을 짓고 말로 다 흐트러 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를 가르쳐주면 뭐하나 그 어두움에 가려가지고 자기 정신 하나 똑바로 못 잡고 살아가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그 생각들의 주인은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로잡고 가야 되는 그런 더 큰 자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스쳐가고 있을 때 이렇게 뒤에 멀찌감이 서서 관조적인 자세로 지켜보는 나가 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그 내가 생각하는 바를 지켜보는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기를 찾아보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냥 진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을 뱉어버리거나 그런 어지러운 생각에 휩싸여가지고 그렇게 업을 짓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 자기 스스로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바로잡고 가는 게 자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 정신을 똑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정신을 흐트러뜨리지 원래 가진 그런 자기가 그런 갖고 있는 맑은 영성 그리고 그런 내면에 있는 순수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본래의 자기 가장 순수한 본래의 자기와 만나려고 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맑은 정신을 놓지 않고 가는 것 여기에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주변에서도 인연들을 가까이 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생애 업들을 통해서 가까운 그런 마음 그릇이나 그런 것들이 마음 그릇의 크기나 그런 게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찬찬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비관적인 눈으로 보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함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내 마음 그릇을 크게 키워서 내가 온 세상을 품으면 그렇게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담기고 또 그러는 거 아니겠는가. 말로 흐트러 버리지 말고 그렇게 비유적인 말을 하거나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 알겠던데 그냥 사람들이 하는 거 되게 코미디 같아요. 다들 개그맨인가? 암호화된 언어처럼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암호화된 거 아니고 무슨 생각에서 하는 건지 다 알겠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좀 예민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제 마음이랑 이런 게 어렸을 때는 또 더 많이 안 다듬어지고 예민하니까 이런 저를 잡고 가는 게 참 힘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예민하게 태어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른들이 다 캐치하고 그런 것들도 아니라서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알아차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이러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나 보다. 그냥 이것은 내가 가진 예민함이고 그런 부분이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거나 이런 것도 좋아하니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어떤 방향성과 답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세상에 펼쳐져 있는 자연은 내가 그 안에 담기면 그냥 자연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포근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도 시골에서 자랐었거든요. 부모님이 목장하시고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산도 막 뛰어다니고 그러고 또 모든 게 친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자연이나 아니면 그냥 햇살 이런 것들도 막 뛰어다니다가 막 큰 바위 같은 데 이런 데도 있는데 거기에서 누워서 이렇게 잠이 들면 이게 따뜻한 햇빛이 포근한 이불이 돼주기도 하고 또 그 산에 있는 그런 열매들이나 그런 것도 아빠가 따다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또 놀면서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따먹기도 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저한테는 진짜 중요한 재산이었고 제가 자연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발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친구들한테 책을 많이 읽어주려고 하잖아요. 또 이런 감정을 다루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책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도 아빠의 영향이에요. 저희 아빠가 재주가 되게 많으셨어요. 머리도 좋으시고 그래서 그림도 잘 그리시고 글도 잘 쓰시고 손재주도 되게 좋으셔서 조각 같은 것도 잘 하시고 또 책 같은 거 읽는 것도 좋아하셔서 이야기책을 읽으면 또 저희를 이렇게 다 쭉 저희 형제들 앉혀놓고 본인 나름대로 이야기를 각색해서 들려주시곤 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어렸을 때 책을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좀 그런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어렸을 때 그렇게 자연에서 많이 뛰어놀고 그런 책들을 많이 읽게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어렸을 때는 아무 그런 어떤 삿된 영향이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물들지 않고 진짜 오직 순수함 하나 있는 그 자체잖아요. 그러면 진짜 영성이 맑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동화책이나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해주면 정말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그대로 다 흡수하고 또 그 안에서 창의력들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그 친구들이 꿈을 찾아가고 또 그런 창의적인 부분들이 또 갖가지 상상을 하고 그런 상상들이 또 재화로 연결되고 또 더 큰 요즘에는 연결돼서 하나 된 세상이잖아요. 전 세계가 그럴 때 더 큰 세상으로 가서 진짜 그런 영민함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많이 보호하고 늘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가슴이 텅 비게 그렇게 자란 어른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덩치만 커진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 상대한테 어질게 대하고 늘 사랑으로 대하고 그것은 자기 마음 안에 사랑이 있어야 그렇게 표출이 돼요. 그런데 그 언어를 하거나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 마음 상태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정신 상태 이런 것들이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정신 상태가 어떤지 살아온 생도 어떤지 그리고 또 좀 더 추론을 해보자면 어떤 생들을 살았겠구나 이런 것들도 위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남의 정신을 흐트러 버리거나 그렇게 자꾸 어지럽게나 하면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서 다음 생에서 태어날 때 그런 인연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 마음을 살피세요. 그래서 원래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예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잖아요.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예쁜 사람인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셈을 내거나 그렇게 좀 더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복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 복은 그 사람 복이고 제 복은 제 복이고 이렇게 저 사람이 이번 생에 복을 많이 받아서 저렇게 잘 사는구나. 너는 재주가 참 많구나. 참 그런 걸 잘해서 부럽다. 너는 참 예쁘게 태어났구나. 너무너무 예쁘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고 늘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칭찬하는 제 마음 자체가 행복한 거고 또 그 칭찬을 받는 그 상대가 기쁜 거예요.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다 같이 행복해지는 길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정신 하나 마음 하나 못 챙겨서 이렇게 모임이나 만남에 있어서도 흐트러버리고 이거는 다 좋은 영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참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무명에 가리워서 그렇게들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서 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곧 내가 받게 될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늘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하고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런 업들에 의해서 업의 그런 습관들이 참 무겁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어쩔 수가 없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래도 누군가는 알아듣고 깨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제 사사로움으로 하는 거 아니고 저는 이미 한번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좋은 가치랑 사랑을 남기고 가고 싶은 것 그거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좀 전공법으로 세게 때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믿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너 좀 천통 망치 맞아야겠다. 욕 좀 먹어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세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그 자리에서. 근데 그냥 기본 마음은 사랑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냥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많이 웃고 그 누구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장 커요. 그런데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혼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바탕에는 미움이나 그런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고치거나 아니면 진짜 더 좋은 방향을 같이 가자고 하고 싶은 이유가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늘 어떤 마음도 사심 없이 그냥 제 사사로움이나 그런 걸 취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더 큰 세상을 보고 가고 더 큰 사랑을 품고 가야 저한테도 득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득이 된다는 걸 알아서 그런 마음으로 가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단순하게 이번 현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음 생까지도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다음에 제가 했던 말이나 이런 행동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나누고자 했던 이런 마음들이 저한테 제가 다음 생을 살아가는 그런 선현들을 만나게 되는 길이고, 또 제가 좀 더 평화롭고 또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기반들을 닦아놓고 있는 거라고 늘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을 보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싶은 나라나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것들도 구체화시켜서 그렇게 일부러 글로 적기도 하고 말로 이렇게 진리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새기기도 하고, 그렇게 어차피 이 몸은 사라질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맑은 마음을 가지고 맑은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신세계 자체는 다음 생으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늘 이런 부분을 더 객관화시키고 밝게 보려고 하고 닦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육신보다 정신이 더 큰 거기 때문에 그 정신을 더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변 외부 환경이나 필요 이상으로의 재물이나 그런 외부적인 물질들은 곧 사라질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죽을 때 가지고 가고 그런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내거나,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것, 그리고 성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성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길을 빨거나 고열을 짜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서까지 착취해서까지 내 걸로 만들고 그러려는 건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차피 그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원망어린 마음이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들이 그런 본인들한테 다 닿을 거고, 그래서 다음 생에 꼭 받게 될 업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부분에서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사랑을 받았거나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거나 그러면 꼭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환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고, 늘 어떤 약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도우려고 하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진짜 자기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음 생에 예쁘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진짜 편안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그런 기반들은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부분들을 잘 보면은 진짜 그런 수행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시는 분들은 화장을 해서가 아니라 진짜 아우라가 느껴지고 빛이 얼굴 빛이 다르잖아요. 광채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어느 날 비행기가 이렇게 불에 타서 사고가 나게 됐는데 그런 어떤 빛들이 사람들한테 다 났대요. 그런데 그걸 아우라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마다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빛들이 다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맑은 마음을 가지고 그럴수록 우리의 아우라 이런 부분들도 또 빛을 낼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그 빛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로 보면 그런 빛들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들까지도 촬영이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게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들대로 흐트러진 채로 어지럽게 살지 말고 그런 생각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아차리고 그런 늘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팔만대장경도 하나로 나타낸다고 하면 마음 심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 이거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가 전생에 닦아놓은 그런 바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랬나 봐요. 덕도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어변들도 만나고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인생에 고비가 있다 싶을 정도로 힘들기도 하고 그런 삶들을 살기도 했는데요. 그런 쭉 싸우고 다투고 화나고 속상하고 그런 과정들을 쭉 지켜보다가 아 이제는 그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힘들고 그래서 막 절도 하고 막 그렇게 계속 저를 찾으려고 하고 그런 제 정신적인 부분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그냥 아 내 업이 이제 그렇게 다 그런 업장이 녹아내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냥 그런 기운으로 알겠더라고요. 딱 스쳐 지나가는 생각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나 그런 것들도 다 할 때가 되면 이렇게 스스로 될 자리에서 내가 전생에 받은 바가 많아서 이 생에 그런 빚들을 다 갚아야 된다면 내가 다 갚았을 때는 그런 인연들도 서서히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가는구나 이런 부분도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작은 차원으로 이렇게 미시적인 관점으로도 보고 아예 멀리서도 보고 거시적인 관점으로도 보고 또 진짜 먼 미래를 향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눈앞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나무들이 다 모여서 숲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숲 전체를 관망하고 관조적인 자세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느끼고 사랑하고 감명받거나 행복한 느낌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남김없이 주고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자산으로 삼아서 그냥 친구들은 늘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떻게 난관을 헤쳐가는가 또 저 안에서 어떻게 희망을 발견하고 행복을 발견하는가 어떻게 취사하는가 물론 저도 많이 부족하고 친구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진짜 많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배우려고 하고 어떻게 성장하려고 하는가 그래도 항상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어서 늘 닦으려고 하고 배운 것들은 그래도 저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게 휘발성이 돼서 날아가 버리면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것들이 돼서 제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글을 읽거나 좋은 영상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좋은 것들을 보거나 하면 제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행동까지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보거나 그러면 바로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제 걸로 만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쌓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배우고 싶었어요. 약간 그런 지적인 호기심 이런 욕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걸 배웠을 때 늘 제가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조교하고 또 대학원 다니고 그럴 때도 진짜 행복했고 뭔가 계속 배울 때마다 행복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있거나 그래도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나는 배우러 간다 하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행복해지고 그런 제 마음의 그런 여유로운 공간 그런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이 확충이 되는 그런 이유들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그림을 잘 그리거나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거나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갖지 못하는, 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아 저거 부럽다 이렇게 느낄 만한, 그리고 너무너무 예뻐서 아 어떻게 저렇게 예쁜 사람이 있어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렇게 예쁜 모습들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외모가 내가 잘못 쓰는 생각, 마음 때문에 원래 가진 그런 아름다움이 상하지 않도록 잘 지키는 거는 늘 마음이에요. 마음이 아름다워야 원래 타고난 그런 예쁜 외모도 예쁘게 그렇게 유지하면서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외모나 이런 부분은 타고난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그렇게 태어난 것도 진짜 축복이고 전 세계에 복을 많이 닦아서 그런 예쁨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못 써서 오히려 역변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진짜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예쁘게 부모님들이 태어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축복인데 마음 하나 잘못 써서 오히려 점점 더 추하고 못생겨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미의 기준이나 그런 것들보다 그냥 귀엽거나 이런 외모로 태어났는데도 늘 마음을 닦아서 정말 나이가 들어도 아 저분은 나이가 들어도 되게 사랑스럽다, 이렇게 나이가 들고 아 저런 분 옆에 다가가고 싶다, 저런 사람과 친구하고 싶다, 이런 아우라를 가진 사람, 또 그냥 말하지 않아도 선한 기운을 풍기는 그런 사람, 그런 거는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기운도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런 바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운들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늘 내 마음을 닦으려고 하고 내가 늘 좋은 것들을 보려고 하고 그렇게 내 마음을 채웠을 때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좋은 향을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선을 쌌던 그런 포장지에서는 생선 냄새가 나고, 향을 쌌던 포장지에서는 향 냄새가 나고, 또 향수를 포장했던 그런 데서는 향수 냄새가 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향기를 품은 사람이 될 것인가? 말로써 좋은 향기를, 내 안에 품은 사랑으로서 좋은 향기를 그렇게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자기 마음을 살펴서 그렇게 구업을 짓지 말고 내가 말하기 전에 3초 생각하고 말하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길지도 않잖아요. 1, 2, 3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하는 말이 누구한테 유익한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도 다 알아요. 내가 하는 말 이런 거 그런 무슨 뜻으로 하는 것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참 바보들 같아요.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말해. 코미디 같아 진짜. 그러지 마세요. 늘 사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런 표현 하나 자체도 내가 어떻게 더 아름다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름다운 표현을 하면 나 스스로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한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 다 자기한테 나온 말, 자기한테 나온 생각 이런 건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자꾸 그렇게 안 좋은 냄새 풍기고 악취나 풍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 가고 싶겠어요? 그러면 계속 외로워지는 거지. 그리고 늘 닦아야 될 건 자기 마음이고 그냥 저는 혼자 있어도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행복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제가 좋아하는 예쁜 것들을 발견하거나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도 내가 어떨 때 행복해지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해 놓고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바로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순간들로 가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떨 때 행복하나, 내가 뭘 좋아하나 그런 것들을 늘 기억하고 적어봐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또 가장 자기를 위로해주고 그런 것도 자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글을 써서 자기를 치유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솔직하게 다 쓸 수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욕하고 싶으면 욕도 썼다가 찢을 수도 있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늘 살피고, 그렇게 또 글로 써보면 감정 상태나 이런 게 진짜 객관화가 되잖아요. 뭐 씩씩거렸던 마음도 글로 적어보거나 그러면 한번 걸러진 상태에서 글로 쓰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나 의식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화작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도 써보고, 또 친구들한테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들을 선택해서 친구들한테 맞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책 읽어드릴게요. 정말 감정이 중요해서 이렇게 감정에 대한 거 얘기해요. 그리고 자라지 못한 내면 아이 어른으로 키워서 성숙한 마음과 성숙한 태도로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울고 있는 자기가 있다면 그렇게 달래면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자기가 뭐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돼야지 예쁜 아이한테도 온전히 사랑을 주면서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상처나 뾰족뾰족한 마음이 있다면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외부로 눈길을 돌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돌리지 말고 자기를 보세요. 오직 닦아야 할 건 자기 자신이지 외부 조건들이나 외부에 있지 않아요. 함께하는 사람들. 무의욕과 암울함, 모태라는 생각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요긴한 기법이 또 있다. 자신이 씨름 중인 문제를 이미 해결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자조 집단이 발휘하는 위대한 힘의 일부다. 부정적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부정적 생각 형태에는 에너지가 많고 긍정적 생각 형태에는 허약하다. 에너지 진동수가 높은 사람은 긍정적 생각 형태에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그러니까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감정을 최고조로 이렇게 높여놓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다 끌어당겨주는 그런 에너지의 파동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높은 차원의 에너지를 가지세요. 낮은 차원의 에너지를 스스로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있기만 해도 이롭다. 그렇게 하는 것을 몇몇 자조 집단에서는 성공한 사람과 시간 보내기라고 부른다. 그 이점은 의식의 정신적 측면에 작용한다. 긍정적 에너지가 전해져서 잠재하던 긍정적 사고 형체를 깨운다. 이 현상을 어떤 자조 집단들은 삼투 현상으로 얻기라 부른다.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필요는 없지만 정말로 일어난다는 점만은 알아야 한다. 이 현상은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되게 논리적이고 좌뇌적인 성향을 갖도록 교육받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우뇌지향적이다. 우뇌적인 사람들은 직관과 창의성, 텔레파시 의사소통, 생각 형태와 에너지 진동 감지에 큰 능력이 있다. 이런 능력에 흔히 포함되는 것으로 몸 주위의 생태 에너지 장인 오라를 보는 능력도 있다. 이 능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능력을 공유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런 현상은 회의적이고 논리적인 좌뇌 성향의 과학자에게도 일어난다. 좌뇌 성향의 과학자가 오라를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였다. 오라를 보는 법을 따라하자 놀랍게도 사람들의 머리 주위에 있는 빛의 장이 보였다. 특히 어떤 사람 주위의 오라는 액토플라즘이라는 신명체 같은 것이 왼쪽 귀에 많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반면 머리 오른쪽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이 현상이 사실인지 상상으로 인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 오라를 보는데 능숙한 옆 사람에게 확인해 보았다. 그녀 또한 한쪽으로는 폭이 매우 넓고 다른 쪽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오라를 보고 있었다. 그 오라를 보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만 나타났다. 그리고 그 자리를 뜨자 능력이 사라졌다. 이후로도 수년간 오라를 볼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면 능력이
되돌아왔다. 그중 한 번은 병원에서 어느 심리학자와 함께 있을 때였다. 그녀의 직업은 사람들의 오라를 관찰해 색깔이 바뀌는 패턴을 보고 심령 진단을 하는 일이었다. 그녀와 함께하자 오라를 보는 능력이 불현듯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흥미진진한 색깔도 보였고 출렁이는 감정에 따라 오라가 바뀌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능력을 느닷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마치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가까이에 있으면 그 능력이 전해지는 것 같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계속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서 긍정적,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숫기 없는 사람이 같은 문제가 있는 이들과 함께 있기로 마음 먹는다면 수줍음 극복은 요원한 일일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이혼 뒤에 상담을 하러 온 여성의 경우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그녀는 심리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어 했다. 교양 재발과 편두통으로 몸이 아픈 상태였다. 이야기가 펼쳐지자 뜻밖의 이혼으로 입은 상처 때문에 그녀가 심히 억울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페미니스트 의식화 그룹에 가입했다고 했다. 이 집단의 구성원은 거의 전부가 남자에게 원통함과 분노, 증오를 느끼는 이혼 여성이라고 했다. 그들은 한데 모여 자기들의 부정성에서 큰 보상을 얻고 있었다. 그들이 자존감을 되찾으려고 애쓴 방법은 극단으로 치달으며 감정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실제 삶은 쓸쓸하고 애처로워 보였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생활 여건도 살펴본 후에 심리치료를 받는 대신 석 달 동안 간단한 권고대로 해보라고 제안했다. 효과가 없으면 그때 가서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지 다시 따져보기로 했다. 권고는 단지 그 집단에서 나와 이혼한 여성들과 얽히지 말라는 것과 이혼 경력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다시 맺는 데 성공한 이들과 함께 있으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저항하면서 자기는 그런 사람들과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더니 두 가지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첫째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일에는 에너지가 훨씬 덜 들어간다는 것이고, 둘째는 의식의 법칙 중 하나가 유유상종이라는 것이다. 온통함은 온통함을 끌어당기고 사랑은 사랑을 끌어당긴다. 그녀는 자문했다. 원통함에 빠져 있었던 결과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것에서 뭐라도 얻으려 한 적이 있었나? 시간이 가면서 그녀는 기존 집단에서 시간 보내기를 그만두고 자기보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기보다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속으로 정말 많은 부정성을 부둥켜 안고 있었음을 자연히 깨닫고 몹시 기뻐했다. 즉 부정성을 부둥켜 안기로 마음먹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쥐고 있었음을 깨닫고 부정성으로 인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도 제대로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면서 사회생활 전체가 달라졌다. 편두통이 사라졌다. 결국 다시 사랑에 빠졌고, 사랑에 빠지는 것이야말로 이제껏 자기가 받아본 교양치료 가운데 최고라는 농담도 했다. 자신이 무의욕 상태라 느껴지면 스스로 무엇을 증명하라는 것인지 자문함으로써 숨어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내면 된다. 삶이 끔찍하다는 증명을 하려는 것인가? 이 세상이 절망적이라는 것인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인가? 행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인가? 무엇을 정당화하려는 것인가? 내가 옳다라고 하려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를 셈인가? 이렇게 자문함에 따라 생겨나는 감정을 인정하고 놓아버리면 해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내면 아이 치유 같이 할게요.
파트너와 같이 하기. 155페이지에서 1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내문대로 당신의 파트너와 같이 이 과제를 해보라. 서로에게 명상을 읽어주고 선언문을 큰 소리로 말해주라. 신체적인 편안함을 느끼는 범위 내에서 안아주거나 어루만져줄 수 있다. 그룹 작업, 아프 그룹 연습 과제처럼 선언문은 그룹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면서 주어야 한다. 그룹에서 명상을 녹음하는 사람은 본문 윗부분에 나와 있는 단락을 그리고 현명하고 친절한 천사인 당신을 쳐다보세요. 친절하고 애정어린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라는 부분까지 추가로 녹음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이제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기억의 선을 따라 앞으로 걸어갑니다 라는 문장을 시작하면서 명상을 마치라. 명심할 사항은 그룹 모든 사람들이 연습 과제를 마친 후 그것에 대해 서로 생각을 나누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 이제 막 당신은 유치원 시기의 당신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했다. 이제 성인인 당신이 유치원 시기의 아이를 돌봐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혹시 이 연습 과제들을 하는 도중에 당신이 공포감을 느꼈다면 당신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게 당신이 언제나 곁에 있어줄 것이라고 안심시켜주라. 오랫동안 얼어붙은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을 때 불안해질 수 있는데 그 감정들이 낯설고 때론 압도적이거나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면 아이에게 당신이 결코 떠나지 않으며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찾아낼 것이고 아이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걸 도와주겠다고 말해주라. 다음은 치유된 유치원 시기의 내면 아이의 모습을 그려본 것이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수록 그 아이가 단지 도움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지내기에 무척이나 재미있는 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진짜 옆에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어도 자기가 안목을 갖추지 못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스스로 지혜로움을 터득하고 그래서 그런 안목을 갖추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게 내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 그리고 어떤 난관이나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는 맑은 영성과 지혜 그리고 덕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들은 쭉 가지고 내가 생을 살면서 가지고 가야 될 것들이다. 놓치지 않고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학령기 아이를 치유하기. 마치 엄지손가락 지문처럼 사람마다 세계를 바라보는 지도는 독특하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누구도 한 문장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은 이러해야 한다는 식으로 당신의 관점에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밀턴 에릭슨. 학령기, 잠복기, 나는 능력이 있다. 나이 7세에서 사춘기까지 성장의 양극성, 근면성 대 열등감, 자아의 힘 대 능력, 힘 대 지식, 배움, 관계적 이슈, 건강한 상호 의존, 협력. 의심의 지표. 다음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로 대답하라. 각 문제를 읽고 난 후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잠시 동안 생각해보라. 긍정의 느낌이 들면 예, 부정의 느낌이 들면 아니요로 답하라. 1. 종종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남녀에 상관없이 좋은 친구가 더 많이 있었으면 하십니까? 3. 사교적인 상황에서 종종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4. 그룹의 구성원이 되는 게 불편하게 느껴집니까? 혼자 있을 때 가장 편안하다고 느껴집니까? 5. 가끔 지나치게 경쟁심이 강하다는 말을 듣습니까? 꼭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종종 충돌이 일어납니까? 당신의 가족들과도 그렇습니까? 7. 회의를 할 때 쉽게 포기해버린다거나 또는 당신의 방식만 주장하는 편입니까?
8. 원리 원칙을 따르는 정확하고 엄격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까? 9. 쉽게 미루는 편입니까? 10. 어떤 일을 끝내는 게 어렵습니까? 11. 명확한 지시 없이도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실수할까봐 많이 두렵습니까? 어쩔 수 없이 실수했을 때 심한 수치심을 느끼십니까? 13. 다른 사람에게 자주 화를 내거나 그들을 비판합니까? 14. 기본적인 삶의 기술이 부족하십니까? 읽기 능력, 말하기 능력, 문법과 글쓰기 능력, 산술 계산 능력 등. 15.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한 말들을 생각하거나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16. 자신이 못생겼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예라고 답하셨다면 옷이나 물건, 돈 또는 화장으로 그것을 감추려고 하십니까? 17.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이 거짓말들은 진짜 종종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짓말 할 필요 있나? 가장 솔직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가장 솔직하게 만났을 때 그때가 그런 만남이나 이런 게 진실되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 등쳐먹고 사기쳐서 부자 되겠어요? 다 이번 생 아니더라도 밝은 세상이라 다른 사람도 다 알게 되고, 또 다음 생에 이번 생에 못 받아도 빠르면 이번 생에 다 받을 것이고, 못 받아도 다음 생에 다 받을 것들인데 그것들 그렇게 무리해서 가져서 뭐 하겠어요? 재물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꼭 필수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어떤 일정한 부분 이상이면 과연 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여기까지 읽을게요.